이게 요즘 들어 이제 확립되어 가고 있는 치료의 원리들입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인체의 작용을 바꾸거나 바이러스를 공격하거나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인체 작용을 바꾼다는 얘기는 바이러스와 결합하지 못하도록 바꾸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이러스 공격하는 건 이미 인체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점령당해 있는 상태에서 바이러스 자체를 공격하는 것.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 그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은 교훈을 좀 뽑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 개인, 각자를 강화해야 돼요. 여기 보면 결국 아까 mRNA 그 백신 생성, 자가 백신 생성 유도제를 보세요. 백신도 네 몸이 만들어. 그리고 그러니까 독성 물질도 네 몸이 만들어. 그러니까 짝퉁 바이러스도 네 몸이 만들어. 그래서 그 진짜 바이러스인 줄 알고 네 면역력이 막 싸워. 그렇게 해. 그럼 네 면역력이 강해져. 그럼 진짜 바이러스 들어왔을 때 너가 걔랑 싸울 수 있어. 밖에서 뭐 하냐? 너가 짝퉁 바이러스 만드는 것, 네가 짝퉁 독성 물질 만드는 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쳐만 줄게. 레시피만 줄게. 그게 mRNA 1273이에요. 그 레시피가. 저게 뭐겠어요? 약성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도 나 자신이고, 내가 만들어낸 약성 독성 물질을 연습 게임 삼아서 뛰면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나 자신이에요. 밖에서 온 건 뭐냐? 소통밖에 하는 거. 소통, 정보, 지식, 가치 기준. 그럼 바깥 사람들하고 논의하면서 서로 배워가는 거예요. 소통, 판단, 가치 기준. 그리고 내가 강화되면 바깥 사람과 엮여서 같이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 개인을 중심에 두고 내가 바깥으로부터 소통해가면서 엮여가면서 뭘 할 수 있나를 보는 게 맞다 이거예요. 백신도 내 몸이 만드는 세상이 된 거예요. 내 몸이. 백신이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면역 체계가 연습 게임을 하기에 적당한 정도의 독성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를 병원균을 약화시켜서 만들었다고요. 병을 죽여서 만들든지.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백신도 내가 만들어. 내가 독성 물질을 내가 만들어. 내 연습 게임 상대방을. 내가 만들어요. 그래서 내 면역체계가 내가 만든 연습 게임 상대방하고 내 면역체계가 싸워요.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건 뭐야? 내 연습 게임 상대방이 될 그 독성 물질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레시피만 나한테 필요할 뿐이야. 나머지는 다 내가 주인이야. 우리가 바로 이런 식으로 싸워야 돼요. 또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면요. 외부의 적을 철저히 이해해서 적시하고, 아니 레시피 만들 때 외부 적이 우리 몸을 건드릴 때 그 포인트가 어디야? 그 포인트 스파이크 프로틴이야. 그래서 스파이크 프로틴이 살살 꼬셔갖고 유혹에 홀가닥 넘어가서 그 에이스트 레셉터라는 놈이 우리 내 몸 세포에 있는 그 외부 통로가 스파이크 프로틴을 딱 수용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둘이 바이러스하고 내 세포가 일체가 돼갖고 바이러스가 쭉 내 세포 속으로 밀고 들어와서 내 세포를 자기의 숙주로 삼는 거야. 그러면 스파이크 프로틴이 못 들어오게 하면 되네. 이 정도까지 가려면 외부를 얼마나 깊게 이해해야 되냐고요. 그 바이러스의 행태를. 아까 보셨잖아요. 얼려갖고 고에너지 전자파 때려서 거기서 방사되는 그 패턴 가지고서 이미지를 수만 장을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3D로 합성을 해서 딱 모양체를 바이러스 스파이크 프로틴이 이렇게 생겼어. 라고 아까 그 원추형으로 꾸불꾸불 생긴 거. 그 스파이크 프로틴 모습이었거든요. 거기까지 그 외부 세계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외부의 적을. 이게 베이징과 평양 걔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작동한다. 한쪽으로는 조선중앙에서 수구 기득권을 기회주의적 기득권으로 작동하고 또 한쪽으로는 문재인 586 주사파 간첩스러운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작동한다. 근데 기회주의적 이 수구 기득권은 어떻게 보면 우파스럽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치명적인 적이다. 이게 두 얼굴을 가진 집단이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외부의 적이 작동하는 방식을 봐야 돼요. 외부의 적의 궁극적인 적은 베이징과 평양이고 그 다음에 그것의 앞잡이는 이쪽 얼굴은 조선중앙, 김무성 까라 뭐 사탄파 이런 데고 이쪽은 문재인 586이고 이걸 정확하게 딱 봐야 돼요. 두 번째. 그의 부역질한 내부의 적. 다시 말하자면 조선중앙, 김무성 등 사탄파. 이걸 비판해야죠. 이 구조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 이제 총선 됐는데 그러면 이쪽 조선중앙, 김무성 사탄파 여기에 손하기 위해서 이제 놀고 있는 미통당 뭐 후보들 뭐 이거 내부 멍청이들이거든요. 그 중에 자기의 커리어 전체를 걸고 자기 생명을 걸고 제대로 행동해서 들이받아서 싸울 사람 몇 명이나 나오겠냐고요. 혼자 놔두면 그런 자 별로 없어요. 혼자 놔두면. 그 내부 멍청이들이죠. 근데 이 멍청이들을 그래도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의 지도자를 만들어낼 힘이 없으니까 거기에 힘을 합쳐갖고 그거 부추겨가지고 외부의 적 내지 문재인 586이랑 싸우도록 만드는 거죠. 똑같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자신의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럼 싸움만 하면 끝나냐? 아니지. 그 싸우게 하는 과정 또 그 싸움이 만들어내는 그 틈 사이를 비집고서 우리 자신의 고유 역량, 소통과 행동을 위한 네트워크 및 행태 이걸 강화해. 그게 이제 우리의 노림수죠. 100만 시민 혹은 공명선거 지원단 이렇게 선거구별로 작동하는 자유시민의 네트워크 그리고 그들의 고급진 행태 이게 그게 형성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참 우리 싸우는 방식이랑 정말 비슷하다 이런 걸 느꼈어요. 이건 뭐냐면 바이러스의 작동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 두 번째, 바이러스의 홀가닥 넘어가서 거기에 동조하는 내 몸의 메커니즘, 즉 내 세포가 외부 세계랑 통해야 되니까 리셉터를 있단 말이에요. 그 리셉터 중에 ACE2 유형의 리셉터가 바이러스랑 동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짓이 뭐냐면 내 세포를 속여서 항체를 만들어내거나 이거 뭐냐면 내 세포를 속여서 백신,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서 그 독성 물질에 의해서 내 세포가 면역 기능을 갖도록 항체를 만들어내도록 하거나 혹은 바이러스와 결합하려드는 그 내 몸의 일부 기능, 즉 ACE2 리셉터를 마비시키는 것 이거죠. 이 과정에서 그러면 이거 병만 이겨서 뭐하냐 이거야. 이 과정에서 차제 좀 일찍 자고 많이 씻고 좀 더 주변 좀 이렇게 건강하게 챙기고 좀 덜 룰루랄라거리고 다니고 좀 더 검소해지고 좀 더 검약하고 내 건강 챙기고 내 체력 챙기고 이 과정에서 사망률 오히려 떨어질 거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폐렴, 인플루엔자 이런 사망률이 이게 많거든요. 이거 떨어졌고 그 다음에 그 조기 사망, 미세먼지한 조기 사망 떨어졌고 전체로 보면 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덜 돌아가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 1년 반 이렇게 숨만 깔딱깔딱 내쉬면서 극소로 제한된 삶을 살면서 그동안 간땡에 부었던 거 이게 빠지는 거죠. 이제 그 독성이 빠지고 그 붓기가 빠지고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그거가 얻는 게 있잖아요. 참 세상 이치가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우한 코로나랑 싸우는 과정이나 우리가 문재인 586 그리고 조선중앙이랑 싸우는 과정 거기서 우리가 과연 궁극적 노림수가 뭐냐, 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게 뭐냐,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거. 그래 쟤도 싸움 붙였어. 결국 우리 자체 역량의 강화예요. 이 싸움 붙여가는 그 싸움 유도 과정에서 싸움이 되게끔 야당의 힘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번에 미통당 정말 미워 죽겠어요. 그리고 정말 배가 아픕니다. 보면은 이제 그 CNI 조사랑 갤럽 조사가 상당히 다른데 갤럽이나 리얼미터 쪽은 문팔력이 압승한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무슨 이유에서인지 혹은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의도 연구소 저희 미래통합당의 그 연구소 쪽에도 문팔력이 압승한다는 걸로 나와요. 그러나 CNI 조사 보면 최근 며칠 들어서 최근 들어가면서 이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정당 지지율도 거의 비슷해졌고 수도권도 이쪽 지금 한 2.5 대 7.5 정도로 민주당이 수도권을 아예 도리를 치고 있는데 거의 4.5 대 5.5까지도 그 4.5가 이제 미래통합당이죠. 미통당이 올랐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충청권은 확실히 미통당이 거의 압승할 것 같고요. 영남은 뭐 더 압승할 거고 옛날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통당이 꽤 많이 이길 거예요. 꽤 많이 이길 거예요. 이길 수가 있어요. 제가 보면 야권 쪽이 옛날에 비하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금 나경원이도 이긴다 그러고 뭐 김용태도 이긴다 그러고 지금 판이 좀 이렇게 그 CNI 조사에 의하면 갤럽 조사가 아니라 어느 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면 그건 확실해요. 영남과 충청권에서 판이 정리된 건 맞아요. 미통당이 굉장히 강화된 건 맞아요. 수도권이 문제인데 저도 수도권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이런 선거 전문가가 아니어서 얘기는 못 해드리지만 영남과 충청이 저렇게까지 판이 정리되는데 수도권에서 질 리가 없을 텐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내심은. 그러니까 참패할 리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영남과 충청이 가면 강원 몇 석 안 되지만 그래도 영남 충청이 가면 강원도 같이 따라오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수도권에서 많이 질 리가 없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워낙 많이 져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꽤 올라올 걸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와중에 이제 나경원도 그렇고 뭐 제가 안 좋아하는 저기 사탄파의 코하고 친중 라인의 코하다고 생각하는 나경원 뭐 김용태까지도 지금 당선 가능성 쪽으로 돌아서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야, 참 배는 아픈데 기본적으로는 이 전체 과정을 우리가 연출을 해내려면 투표 꼭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꼴 보기 싫더라도 하셔야 되고요. 제가 만약에 동작을이라면 전 나경원 안 찍어요. 아예 공란으로 가요. 공란으로. 혹은 거기 뭐 우리 공화당 후보 있으면 거기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례 쪽은 이제 기독자유통일당이든지 뭐 또 성향에 따라서 우리 공화당이든지 알아서 찍으시면 돼요. 비례는 절대로 전 미래통합당 안 찍습니다. 혹은 미래통합당의 그 자매 조직인 미래한국당인가 거기 안 찍어요. 그래서 꼭 참여를 해야 돼요. 이번엔. 비례 찍기 위해서라도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미통당 찍어주는 게 맞습니다. 자, 미통당 찍어주자는 얘기 했으니까 미통당 얼마나 정신 나갔는지 또 얘기할게요. 김대호 후보, 관악인가 어디 영등포인가 어디죠? 3040은 무지하다라 그랬다고. 3040 아무 신조나 개념도 없이 문팔육에 그냥 부안해동에서 질질 끌려가고 있는 이상한 좀 상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만나면 그런 얘기 안 하나? 하잖아요. 3040이 정말 문제야. 이런 얘기 얼마든지 하잖아요. 맞는 얘기라고.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은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다. 글쎄요. 내가 보기엔 김종인이 성격이 이상한 사람인데. 뭐 그 사람 때문에 뭐 당이 인기가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제가 제 입장에서 보면 성격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나이 70쯤에 완전히 2선, 3선 은퇴할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김종인 씨 어떻게 자꾸 기어 나와? 성격이 특이한 사람이네. 황교안 등은 징계를 검토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징계할 사안이냐고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야지. 참고로 저는 김대호 소장이랑 개인적으로 알아요. 알지만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일단 김 소장이 그 전에 연구소 이름이 사회디자인연구소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시건방지게 사회디자인연구소가 뭐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회는 디자인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를 누가 디자인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부터 좀 입장도 안 맞았고 제가 그 망치로 정치학이라는 북한 그 필멸에 관한 책을 제가 2012년에 냈는데 제가 저거 받을 사람이 없어서 추천사 받을 사람이 없어서 김 소장한테 추천사 받았어요. 몇 명 안 돼서 김 소장 추천사를 받고 나서 만났더니 선배님 내가 그거 곰곰이 읽어봤는데
선배님 생각이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선배님 머리를 좀 CT로 찍어봐야 될 것 같은데 MRI를. 내가 그래서 먹고 있던 밥그릇으로 얼굴을 칠 뻔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북한 그렇게 안 망한 그런 식으로 안 망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저는 김 소장하고 뭐 그렇게 그러니까 케미가 가까운 사이가 아니에요 전혀. 이제 서울대 후배뻘 되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지. 절대로 케미가 가까운 사이가 아닌데. 그러나 저 소리가 무슨 뭐 징계 맞을 소리냐. 저게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 하는 소리냐. 전혀 아니거든. 그거를 그냥 못 잡아먹어서 막 날뛴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제 오케이 그런 거 다 떠나서 저 소리가 과연 선거 득표에 불리한 얘기냐. 아니에요. 선거는요 선을 거서 내 편 네 편 갈라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선. 저 소리 했다라고 그래서 어차피 미래통합당 안 찍을 3040이 미래통합당 찍겠냐고요. 안 찍겠냐고요. 아니요. 저 소리 했다 그래서 특별히 안 찍을 사람도 없고 특별히 미래통합당 더 찍을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저 소리 하니까 저거 말 되는 배짱 있는 소리냐 하고 이른바 집토끼들이 기어 나올 수 있다니까요. 죄송합니다. 기어난다고 표현해서. 이른바 집토끼들이 투표소로 튀어나오는 수가 있어요. 한 명이라도 더. 선거득표에 불리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이거 뭐냐면 선을 긋고 대립하는 것 자체를 아주 싫어하는 벨도 원칙도 없는 무기력한 바보 순둥이냐. 그거 아니에요. 무기력한 바보 순둥이 흉내를 내는 흉악한 기회주의자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막 그런 식으로 사람 잘라내고 말도 안 되게 공천하냐고요. 흉악한 기회주의 작대지. 그래놓고 저는 착해요. 저는 욕할 줄 몰라요. 저는 욕을 싫어해요. 3040을 어떻게 그렇게 싸잡아서 욕을 합니까? 저 김대호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우리 편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지금 뭐하고 처자빠졌는 거예요? 정신머리가 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미통당을 웬만하면 다 찍어주는데 뭐 김용태, 나경원, 황교안 이런 사람 아니면 다 찍어줘요 저는. 다 찍어줘요 웬만하면. 근데 절대로 비례는 안 찍어줘요. 절대 비례 미통당 미래한국당 찍지 말자. 미한당 찍지 말자. 그다음에 웬만하면 다 찍어주되 문제적 인간 뱀 목에 해당하는 인간은 아예 공란으로 두자. 혹은 다른 저희 군소정당 찍어버리자. 그게 저의 이번에 신조인데. 자, 그러나 그렇게 웬만하면 다 찍어줬기 때문에 이번에 그리고 웬만하면 그렇게 찍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마음에 안 들지만 다 투표장에 가자. 다 가야 됩니다. 다 가야 돼요. 자, 이 와중에 동아일보가 또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미통당은 사전선거 참여 캠페인을 벌인다. 제가 미통당이 한 헛소리인가 동아일보가 한 헛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통당이 진짜 저렇게 하고 있다면요. 저거 완전 우리 뺨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사전투표가 문제가 많다라고 전국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사전투표 문제 없어요. 많이 투표하세요. 이러려고 하고 있다라고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조선이나 다른 데는 보도가 없어요.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미통당이 사전투표 캠페인에 적극 참여 캠페인을 벌이는 이유는 노령층이 코로나가 무서워서 투표 안 하실까 봐 노령층한테 이런 말을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 안전을 위해 한가하게 사전투표 하세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미통당 진짜 계산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저 뭐 꼭 우리 공명선거지원단이랑 손발 안 맞췄다라는 의미에서 원망이 아니에요. 일단 그거 다 공명선거지원단이고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고 없고 다 떠나서 코로나가 사전투표소가 코로나에 대해서 특별히 안전하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할게요. 첫째, 공간이 협소하고 폐쇄돼 있다고요. 우리가 본투표장은 대부분 1층에 있는 교실이거나 큰 유치원 건물이에요. 대부분. 사전투표소는 대부분 빌딩에 있는 2층입니다. 도시지역에서는. 그리고 이걸 임대를 그때 비싼 돈을 주고 했기 때문에 공간이 좁아요. 2, 3층이 되니까 엘리베이터에 줄 수 없으니까 그 층계에 이렇게 줄을 서게 돼요.
투표소 수가 3분의 1밖에 안 돼요. 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투표자 밀도가. 투표소 수가 본투표에 대해서 3분의 1밖에 안 돼요. 본투표가 12,000개쯤 되는 사전투표소는 4,000개밖에 안 된다고요. 3,000 몇백 개. 따라서 피크에 또 많이 몰려요. 사전투표하는 사람들은 출근하기 전에 얼른 가서 해치우고 혹은 점심시간에 얼른 해치우고 그리고 뭐 아무튼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선거일 날은 완전히 빼겠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피크에 많이 몰릴 수 있다고요. 저게요. 따라서 사전투표가 특별히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전투표가 특별히 안전하니까 어르신들은 코로나가 겁이 나시면 사전투표하십시오. 이따우 개소리를 한다고. 동아일보 하면 그런 개소리 하겠다는 거예요. 미통당이. 그런 소리 하면 저희 공명선거지원단 지금 회원들한테 쫙 보냈어요. 오늘. 전국적으로 수천 명한테. 미통당 후보 찾아가서 이런 움직임이 사실입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라고. 그 메시지는 그 대신에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 안 지지한다. 그다음에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 안 지지한다. 그거 내용 없습니다. 신문 동아일보의 보도가 귀당의 실제적 움직임입니까? 황교안 씨, 동아일보 보도가 귀당의 실제적 움직임입니까? 나경원 씨, 동아일보 보도가 귀당의 실제적 움직임입니까? 그 정도로 산수, 수학 계산을 못해요. 거기는 전부 머리 안 돌아가는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까? 창피한 줄 아십시오. 자, 동아일보가 오보를 냈든지 아니면 미통당이 정말로 바보 같은 계산을 하고 있든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계산이라는 게 표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사전투표소가 코로나에 대해서 특별히 더 안전하냐 안 하냐에 대한 계산이거든요. 저게 한 동에 몇 개 없어요. 한 선관위 아래 평균 한 20개밖에 없다고요. 저거는 평균 60개고. 본투표소는 마당이 있는 넓은 장소고 실내도 넓고 바로 마당이 있고 보통. 사전투표소는 빌딩에 올라가 가지고 3, 4층, 2, 3층, 5, 6층에 있고. 뻔한 거 아니에요. 저게 특별히 안전하다라고 계산하는 그런 닭대가리 같은 머리를 들고서 무슨 정치를 한다고. 차라리 코로나 걸려가지고 고생하시면서 사경을 헤매는 분들을 입을 덮었던 그 행주, 그 천이, 그 티슈가 더 안전하다고 하세요. 완전히 진짜 동아일보가 오보를 낸 거라면 미통당은 동아일보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동아일보가 맞다면 미통당은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는 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웬만하면 다 미통당 찍을 겁니다. 왜냐? 이 굉장히 멍청한 사람들의 집단인데 혹은 그게 또 이끌고 있는 건 아주 흉악한 이 기회주의적 수구 기득권인데 일단 문재인 586 세력과 대척점을 만들면 그 틈이 생길 거예요. 그 틈을 타고 우리가 뻗어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노림수는 뭐냐? 선거구별로 조직된 자유민주 시민 네트워크. 그거죠. 자, 그래서 반드시 투표장 가서 찍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요령이 3개입니다. 판단해서 하십시오. 웬만하면 미통당 찍는다. 황교안, 나경원, 김용태, 장재원 같은 하태경의 꼴보기 싫은 자들은 절대로 안 찍는다. 차라리 백지를 내면 냈지. 대항마가 없다면. 그 다음에 3번째. 비례는 절대로 미통당이나 미한당을 안 찍는다. 3가지 원칙으로 아주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정말 싸가지가 없다고 느끼더라도 반드시 투표장에 나갑니다. 자, 그 엉터리 같은 소리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이거 메고서 여전히 뜁니다. 이거 메고 뛸 수 있는 날 언제까지냐? 4월 9일까지입니다. 4월 9일이라 그래봐야 내일 모레죠. 이틀밖에 이제 더 못 쓰는 겁니다. 이틀이 지나면 이 역사적 이곳에 수명이 다합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열심히 매시고 4월 10일부터 절대로 매지 마시고요. 오히려
4월 10일부터는 매실 때 이렇게 매주세요. 대한민국의 장난이냐? 이러면 바로 이제 이 캠페인 시작할 거거든요. 야, 헌법 납치 기도한 148명 나와봐. 너희 누구야? 그중에 다시 이번에 또 당선된 거 따져보니까 무려 7, 80명이나 당선됐네. 너희들 나와봐. 너희 또 납치 기도할 거냐? 또 납치 기도할 거냐? 그래서 당선자부터 찾아가야 돼요. 당선 축하합니다. 그런데 하면서 바로 들이대야 돼요. 당신 이짓 또 할 거야? 국회에 나가 뽑혔으니까 기분 좋지. 기분 좋은 김에 또 할 거야. 이걸 해야 됩니다. 4월 10일부터는. 4월 10일부터 사전투표소 앞에 지키실 때 가만히 지키면 힘들잖아요. 이렇게 매고 지키세요. 헌법 납치에 대해서.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누가 와서 시비를 걸 수 있으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는 양면 테이프 써서 양면 테이프나 스카치 테이프 양쪽으로 접어가지고 여기는 백지로 다 가리세요. 몸으로 물론 가려지지만 그래도 나중에 잠깐 쉬느라고 벗어서 놓으면 저 사람들 이렇게 메고 했어요라고 공격한다고요. 그러니까 아예 백지로 가려버리세요. 양면 테이프 써서. 자, 그리고 이제 이거요. 저희 지금 이 선관위 나가시는 한 선관위당 이거 2개씩 드리거든요. 이거 자동차에 붙이는 거죠. 이 좌석입니다. 2개씩 드리니까 선관위에 1조가 와서 5박 6일 지키는데 1조가 와서 차에 붙이고 딱 지키는 작업 하시다가 2조로 임무교대 하실 때 2조 차량에 또 옮겨주시고 2조가 3조로 임무교대 할 때 3조 차량에 옮겨주시고 딱 저희가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글씨 때문에 뺀 것 같은데 자유시민경비대 자유자를 뺐어요. 다음번에는 자유자 넣을게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